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18일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일단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선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목금, 요 정도까지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마무리 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일단 당일 추이에서 외국인 형님들이 계속 좀 밀리는 게 안쓰러웠는지 오늘은 좀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수에서 110선 그냥 그 위에서 일단 좀 턴을 시켜놓긴 했는데 이게 완전히 안정이 됐냐라고 보기에는 며칠 좀 더 봐야 돼요. 오늘 그래도 금액이 작지는 않다 보니까 뭐 1000억, 2000억 어중간하게 들어온 것보다는 그래도 6000억 가까이 괜찮게 좀 움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수급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나 그런 거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 덕분인지 기관 금투부터 해서 원래 최근에 좀 매도세 주축이었는데 오늘은 얘네는 조금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랑 같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유가, 환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인플레에 대해서는 유가, 그리고서 환율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압박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애들이 스멀스멀 조금씩 내려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선물 지금 좋은 상태인데 TSMC 실적은 발표는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부터 해서 미국 장 어떻게 마무리되나, 일단 엔비디아는 다시 뭐 850선을 좀 트라이 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 선물은 흐름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이 엮어서 내일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중간하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완벽하게 오늘 이제 무조건 최저점이다 이러기는 조금 더 봐야 돼요. 이래놓고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하루 좀 돌리는 척 하다가 또 확 하고 또 제껴가지고 저점 이탈시키는 그런 모습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심하기보다는, 오늘 시장 자체는 수급들 꽤 괜찮게 들어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반도체 섹터부터 해가지고 종목들 움직임이 최근 시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신고가 종목, 반도체에서는 일단 신고가가 계속 속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 좀 많지 않았나? 근데 이게 내일 또 바로 뱉어내나? 다음 주까지는 우선적으로 좀 보긴 볼 것 같고, 자, 주간 일정은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연준 베이직빅 발표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뭐 실적들, 마이크로소프트, HLB, FDA 신약 5월달, 엔비디아 5월 22일, 뭐 한중일 정상회의, 이거 외에도 좀 재료들 있는데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당일 추이 결국 보셔야 돼요. 지금 당일 추이를 안 보고 매매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 추이 보시면서 오늘 들어왔지만 내일 최소한 얘네가 다 뱉어내지 않더라도 안 받아주기만 한다면은, 이제 기관은 파는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지만 팔지도 않아. 그럼 안 팔면은 안 밀리지 않을까? 근데 기관에서 또 매도 계속하면은 결국엔 밀리거든요. 안 받아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시황이 오늘 120선 위에서 그냥 버텨준 거는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아예 이렇게 밀 거면은 아예 한번 밀어가지고 120선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하락, 그 반대 매매 이런 것까지 좀 유도하는 게 보통 기관 외인들 얘네들이 좋아하는 패턴이다 보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는 조금은, 오늘 움직임은 좋았지만 이거를 고정시키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좀 안정시키면서 픽스 시키고 다시 돌릴지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임만으로는 와, 얘네 이제 최저점이다, 무조건 저점 만들고 돌리겠다, 이렇게는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수급이 조금 며칠 매도 나오다가 이제 들어온 거는 그래도 시장을 아예 그냥 망가뜨리고 그러려는 움직임은 아니다 보니까, 조정 나오면 또 나오는 대로, 아니면 여기서 좀 120선 위에서 그냥 뭐 좀 해주다가 또 다시 돌리나,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뉴스가 거의 없어요. 지금 뭐 금리나 지연 우려랑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반도체 주문 줄었다 뭐 이런 내용이라 사실상 뉴스들이 있는데 다 우리가 아는 뉴스들이에요. 그거 외에 뭐 이제 짜잘짜잘한 개별적인 뉴스들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막 주식시장에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던 테마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좀 관심 테마 깊게 뒤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움직였던 애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유리기판, 그 다음에 오늘 그 미중 갈등 엮이는 철강주, 알루미늄주, 그 다음에 조선 쪽이 오늘 좀 강했죠. 수급 동반해서 그런 거랑 이제 개별주들,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 부각되는 산업들, 전선 변화, 이 정도 큰 폭,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모를 지수 밀리면 해지 애들, 이렇게까지만 좀 봐두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뉴스도 완전 뭐 스페셜한 것도 없고 있던 종목들 그 안에서 결국 지수 방향성에 따라서 그날 외국인 기관들 매수를 하냐 아니면 오늘은 또 파냐 그런 거에 따라 어디가 좀 돈 쏠리는 업종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메인일 것 같고 지금 시장 뭐 어떻게 보면 좀 잡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난이도는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굳이 데이 트레이딩을 막 날고 기시는 분들 아니면은 굳이 뭐 날마다 어떻게든 매매하고 그럴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좀 좋은 종목이 등장을 하기는 했어요, 오늘은. 자, 그래서 뭐 요 중동 아직 좀 해소된 건 아니고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포기 대가로 라파 공격 수용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찌라시성으로 돌긴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기자분들 해가지고 건너서 어디 어디 모르는 사람을 인용해서 누가 익명에 누가 제보했다 이런 느낌인데 네, 이제 보통은 이런 건 그냥 기자분들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라파 군사 작전 계획에 수용한다라는 부분 이거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중동 지역 아직 정세 이걸 통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요거는 좀 뒤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헤즈볼라, 뭐 하마스 이런 곳이랑 이스라엘에 막 치고받고 하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런 게 다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이란인데 그 이란이랑 직접적으로 붙지 않는 거는 이제 정세에 대해서 뭐 크게 영향을 안 주지만 그래도 밑에 애들 계속 깔짝깔짝 하다 보면 또 뭔가 움직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있긴 있고 트럼프 이어서 바이든도 관세로 중국 때리기, 통상 갈등 격화하고 올해는 대선이 있고 거기다가 트럼프랑 바이든이라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 성향이 다 달라요. 정책도 그렇고 해가지고 다 다르지만 유일하게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공통점이 있는 좀 많지 않은 공통점 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에 대해서 공격입니다. 외부의 적.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반일 감정이라든가 반중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표심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둘 다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갈려요. 뭐 한쪽은 친환경이고 한쪽은 막 이제 석유, 원유 이런 걸 이용해서 산업 이쪽인데 유일하게 좀 대표적으로 엮이는 것 중에 유일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엮이는 공통점을 갖는 정책 요소가 중국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도 미중 갈등 테마가 트럼프 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됐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뭐 그런 거 관세 부여 막 하면서 그리고 바이든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좀 아직 확정이 나진 않았지만 이런 언급이 좀 나왔고 중국에서는 당연히 모든 조치 취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항상 미국이 먼저 때리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합니다. 뭐 얘네가 먼저 액션을 취한 거는 저는 여태까지 뉴스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먼저 때리고 그러고 보면 미국이 깡패가 싶기도 한데 뭐 일단 이게 힘이 있으니까 미국이 먼저 때리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반격하는 그런 액션으로 여태까지 움직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 취한다고 하면은 중국도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도 하기는 해요. 신용이라도.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전에 그 재무장관 옐런 해가지고 미국에서 중국 대상으로 규제 얘기 나왔던 게 태양광 있고 전기차 있고 조선 있고 철강,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뭐 이제 전기차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테슬라가 좀 힘이 아쉽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지수 돌리는데 얘네가 좀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에코프로 시리즈들 에코프로가 일단 정지 들어가 있고 BM, HN, 금양, 포스코엠텍 이런 종목들도 시원시원하게 좀 밀려 있기는 하네요. 이런 애들이 이제 저 키워드로 좀 부각되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지수 돌리기 위해서 힘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오늘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SDN이랑 이제 대명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엮이는데 이런 것도 뒤에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120선 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도 있네요. 그리고 조선이 오늘 예상 외로 좀 상당히 셌던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 일단 실적이 지금 좀 받쳐주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 초호황기 재현할까 조선업 슈퍼사이클 뭐 증거 셋 이런 거 장전 이제 뉴스 있고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 그 키워드가 오늘 조금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기업들 좀 엮여 있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오늘 수급이 상당히 셌어요. 그리고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쪽은 이제 좀 세력주 느낌으로 갔다가 반짝하고 좀 밀리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자, 조선은 일단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은 요 애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큼직하게, 그리고 외국인 주축으로 갖다 좀 매수가 많이 다 들어왔어요. 삼성중공업도 이런 9,500원 전고점 돌파하면서 지금 일단은 좀 만원 트라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거의 1,000억을 때려 박았습니다. 프로그램 계속 샀죠. 그리고 하나오션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얘도 양매수 기간 계속 사다가 오늘 외국인은 최근에 매도하다가 오늘은 이제 좀 매수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좀 조선주들 실적 기대감도 있고 저런 미중 갈등 반사, 즉 테마성 이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수급 동반해서 조금 더 힘을 주는지,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부터 해가지고 이런 규제들 결국 나오는지, 그리고 저런 규제들이 대선 앞두고 저는 뭐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에는 신용이 아니라 대선을 위해서라도 액션을 좀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사이익으로 삼화전기, 삼화전자, 페라이트 관련 주들 차트로는 좀 무난하죠. 삼화전기는 얘는 지금 페라이트가 아니라 저기 변압 이쪽에 엮이면서 조금 차트가 엄청 강하게 쭉쭉쭉 수급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니온 시리즈 이런 히토류 애들 오늘 아침에 아마 갭뜬 게 저 미중 갈등, 미국에서 중국 규제한다고 하니까 그럼 중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엮이고 하는 게 히토류 키워드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반짝하지 않았나. 그리고 흑연 키워드들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감사보고서 제출 때문에 지금 시간에 좀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히토류, 흑연, 그 외에도 혹시 미국, 중국 서로 규제하거나 관세 부여 하는 종목들은 우리나라 반사이익으로 움직일 수 있고, 우선적으로 수급이 좀 강했던 거는 일단 조선, 그리고 뭐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 원자재 테마다 보니까 저는 조금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결국 이쪽에서 수급 엮이는 애들은 조선이랑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태양광,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는 반짝반짝 하는지 좀 세력성 이게 좀 더 강하지 않나. 자, 그리고 AI 광풍의 전선주도 들썩 20년 만에 상승 사이클 탔다. 뭐 이런 흐름은 계속 관련 부각 산업 얘네가 조금 조정 나온다 싶더니 20일선을 또 신나게 좀 타면서 힘을 주는 모습이고, 이게 지수가 오늘 안 그래도 좀 돌리니까 바로바로 좀 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재룡전기, 일진전기, 세명전기, 삼화전기, 제일전기공업, 재룡산업, 현대일렉, LS일렉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전선은 대원전선 시리즈가 끼는 좋습니다. 근데 얘네가 일단 갭 뜨고 조금 가라앉으면서 대한전선이랑 뭐 LS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 뒤에서 조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5일선 올라탄 것도 있고 지금 이쪽이 일단 수급이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지수 턴하면은 좀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조금 잠잠할 법 싶으면 뭐 어디서 짓는다, 어디서 투자한다 이런 뉴스 엮으면서 계속 바짝바짝 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런 AI 관련 산업까지 쭉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바이오 여기는 징그럽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제 채널에서 그냥 그 지수 과매도 구간에서 좀 스윙으로 노려볼 만한 테마 종목 이런 거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바이오 쪽이랑 요 AI 관련 산업 이런 애들도 좀 있었는데 오늘 그냥 지수 돌리니까 바로바로 좀 반응을 해 주더라고요. 바이오는 뭐 끼 좋은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일렉이랑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전 MSCI 지수 편입 그 내용들이 좀 있었죠. 편입 전망 얘네 둘은 특별한 거 아니면 되긴 될 겁니다. 여기다 뭐 이제 엔캠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삼천당 제약이랑 뭐 바이오 이번에 강했던 애들 다 같이 좀 좋은 모습들, HLB가 일단 5월 16일 다음 달에 좀 바로 재료가 있죠. 그런 거랑 같이 바이오 애들 바이넥스는 그 미중 갈등 덕분인지 얘가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바이오 보안법 이런 걸로 갖다 이제 좀 부각되긴 했었는데 어제 그런 바이든 언급 이런 것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 다음에 뭐 펩트론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 밑에서 조금 불쑥불쑥 한 애들도 있고, 바이오 쪽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조금 시장 결국 지수 돌리려면은 코스닥은 2차 전지랑 바이오 요쪽은 엮이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얘네 수급이 좀 괜찮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수가 더 밀릴지 모르겠지만 이 주변은 한번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는 뭐 뉴스는 스페셜한 건 없지만 계속 강하죠. 신고가 계속 뽑아냅니다. 어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도 뭐 유니셈 이런 것도 있었고 오늘 YIK 요거 뭐 HBM 키워드 하면서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얘가 시장에서 이제 장중에 좀 매매하기 좋았던 주도주 느낌이지 않았나. 이게 좀 오전에 빨리 땡기긴 했는데 그거 놓치면 조금 쉽진 않았겠지만 반도체가 그래도 신고가 패턴이 계속 똑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얘도 있고 DI도 5일선 타면서 슈팅 만들고 아 얘는 이제 한번 좀 힘 빠질 법한데 일단 수급이 좀 건실하긴 하네요. 그다음에 STI, 뭐 DIT 이런 식으로 반도체 애들 그리고 지금 오늘 수급 양매수 최근에 좀 지수 안 좋거나 하는데 오늘도 그렇고 수급 양매수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오늘도.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은 계속 별개다. 얘네는 반도체에 엮이지만 지수가 나쁠 때도 얘네는 좀 별도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설명드렸던 종목들인데 유리기판 상당히 셉니다. 뭐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오늘 HB 테크놀로지도 뭐 시간에서 조금 상승했다가 반납을 하기는 했는데 3%뭐 나름 준수하게 지켜준 것 같아요. 4%대까지 좀 넘어서 5% 가까웠다가 조금 밀렸는데 그래도 유리기판은 YC캠, 피롭틱스, JNTC, HB 테크놀로지 차트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외에 뭐 뉴로모픽, CXL, HBM 키워드들 뭐 보던 애들 똑같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 없는데 이 시장에서 지금 지수 온전하게 좀 움직이고 하면은 결국 이런 애들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가 혜성처럼 등장하는 게 아니면은 보던 애들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시장은. 거기서 조금 차트상 눌려 있는 애를 볼 것이냐, 지수 반등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애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지수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했던 애들, 거기서 더 치고 가던 애들이 더 가는 그런 걸 볼 것이냐. 그래가지고 CXL 키워드랑 그다음에 뭐 HBM 키워드, 하이닉스 따라서 한미반도체, 얘도 무너지질 않는데 일단은 오늘 또 자사주 그것도 또 있었죠. 자사주 소가. 그래서 뭐 21선 위에서 좀 지수랑 같이 힘 주는지 그래서 뭐 HBM 키워드들 그다음 뭐 개별 종목들 계속 있어요. 에이징랜드는 TSMC 이런 것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고 뉴로모피 관련해서 자람 테크놀로지 신고가에서 또 안 죽고 꾸역꾸역 살짝 얼굴 좀 빼꼼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반도체는 좋은 종목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쪽은 올해 내내 아마 물고 뜯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특히 올해 좀 메인 테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CXL, HBM부터 해가지고 뉴로모픽 등등 뉴스 계속 하나 둘씩 붙일 수 있지 않나. 자, 그다음 뭐 데이터 센터 패스하고 원전 패스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반도체 유리기판 필두로 나머지 애들 뭐 요건 좀 너무 징그럽게 설명드렸다 보니까 어차피 봐야 돼요. 어차피 지금 시장은 얘네를 우선 두고 지수 움직여? 지수 나쁘지 않아? 꽤 괜찮아? 수급 들어와? 그러면은 이 안에서 어차피 종목들 막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여기 좀 해당 안 되는 것 같이 살짝 벗어난 애들도 있지만 결국 메인은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태양광, 알루미늄, 철강, 조선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급 그 다음에 실적 엮이는 조선업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강, 태양광 이런 거 규제 나오는지 그리고 규제를 지금 분위기로는 대선 앞두고서 결국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나오고 하면은 중국에서 보복 일단은 우선적으로 히토류랑 흑연이 관련주로 엮이고 실제로 중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사이익으로 종목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뭐 중국 상무부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이 비난하는 부분들은 뭐 팩트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냥 이제 물어뜯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도 하네요. 그다음에 지수가 내일도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해치 테마들 원유, 금리 이런 애들은 좀 계속 일단은 눈은 둬야죠. 다음 주 정도까지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뭐 얘네가 시장에서 별로 반응 없고 지수가 그냥 탄탄한 모습 보이면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서 뭐 그냥 살짝 조금 안 좋은 분위기 혹은 너 내일 금요일이니까 오후장 뭔가 묘하게 좀 심심하다. 그러면은 제주은행 뭐 흥구석유 이런 시리즈들 석유 시리즈들 그리고 금리 인하는
또 뒤에 언급이 뭐 툭툭 나올 수도 있죠. 오늘 뭐 베이지북 그런 거 안에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딜레이 될 수 있는 요소라던가, 얘네는 차트는 지금 좀 괜찮은 자리에 진입은 했습니다. 결국 이제 재료는 지수 밀리냐 마냐 그거에 따라서 반짝반짝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냥 안 죽고 밀리더라도 움직임들이 좀 계속 살아있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튕겨 올리고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지수랑 결국 연동해서 지수가 그냥 계속 꿋꿋하게 쭉 가면 모르겠지만 살짝 힘 빠진다 싶으면은 이런 애들도 바로 좀 돈 쏠릴 수 있지 않나. 종목 끼들도 좋고. 자,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거의 개별주들이죠. 그리고 S바이오 메딕스는 광기로 오늘 결국엔 또 상한가를 보냈네요.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이 오늘 일단 턴을 시키긴 했는데 이게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지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위에서 좀 물려가지고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좀 탈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 저처럼 조금 비중 좀 더 밀리면 더 사고 싶었는데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비중을 생각만큼 채우진 못했거든요. 이번에 한 번만 더 밀고 한 번, 두 번 더 밀길 바랬는데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아쉬워도 결국에는 밑에서 좀 잘 잡은 거 바로 또 반등 나오고 하면 그걸로도 매매 또 이어가면 되니까, 결국 그 위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본절 주변 혹은 약손절하기 전까지는 계속 묶여있지만 예수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트 관리를 해두셨던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도 뭐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 주변에서 좋은 종목들, 내가 여기서는 좀 상대적으로 분명히 낮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하거든요. 가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지수를 턴하면은 같이 엮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찾으면 좋은 시장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